안녕하세요. 오늘은 암호화폐 자동매매 시스템 만들기 with 파이썬 3장을 함께 리뷰해 보겠습니다. 3장의 목차는 이렇게 시작되는데요. 처음에 보면 시뮬레이터부터 시작하자라고 해서 시뮬레이터를 시작한 이유가 나오는데, 가장 먼저 확인해 봐야 할 내용은 자동거래 시스템의 핵심 기능에 대한 것입니다. 자동매매 시스템을 만드는 부분인데, 자동매매 시스템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먼저 해야겠죠. 막연히 자동매매 시스템이라고 할 게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동작하는지, 어떤 컨셉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떤 제약사항을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정해야 됩니다. 요구사항을 먼저 정하고 나서 핵심 기능을 정하고 핵심 기능에 맞는 모듈을 선택해서 구현하고 개발하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3장에서는 가장 시작할 때 앞서 보면 이렇게 자동거래 시스템의 핵심 기능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책에서 언급하는 자동매매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매매를 판단한 다음 그 판단 결과에 따라서 거래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들을 모아서 기록하고 분석합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그리고 거래를 처리하고 이 내용들을 기록하고 분석하는 기능들이 이 책에서 만들려고 하는 자동거래 시스템의 핵심 기능입니다. 핵심 기능을 정하고 나서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어떤 기능부터 구현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저자는 시뮬레이터부터 구현하기로 결정합니다. 결정한 이유는 책에도 언급되어 있는데, 시뮬레이터가 이런 데이터 수집이나 알고리즘 매매, 그리고 거래, 그리고 기록, 분석, 이런 주요 기능들에 대해서 모두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뮬레이터를 먼저 선택해서 구현하게 됩니다. 책에도 언급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 시점이 굉장히 좀 혼란이 올 수도 있거든요. 처음에 이제 개발을 시작할 때 어떤 모듈부터 만들지, 어디부터 손을 대야 할지 되게 막막할 수도 있는데, 이럴 때는 가장 핵심적인 기능부터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동거래 시스템이기 때문에 시뮬레이터가 핵심 기능이 아닐 수도 있는데, 시뮬레이터가 먼저 선택된 거는 주요 기능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고 실제 거래에 대한 부담감을 좀 덜어놓고 구현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시뮬레이터를 먼저 선택한 것 같습니다. 시뮬레이터의 구조를 보면 기본적인 그 동작, 저희가 만들려고 하는, 이 책에서 만들려고 하는 자동매매 시스템의 동작과 거의 비슷합니다. 다만 여기 데이터 수집 부분이 시뮬레이션 데이터고, 거래를 진행하는 부분도 시뮬레이션 가상 거래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 부분만 다르고, 데이터 수집부터 알고리즘 매매 판단, 거래 진행, 그리고 거래 기록 및 분석, 그리고 이 모듈들을 종합적으로 운영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까지 모두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구현할 모듈로 시뮬레이터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책에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테스트 주도 개발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테스트 주도 개발은 이 책에서 주로 설명하는 것도 아니고, 이 책이 또 테스트 주도 개발에 대한 책이 아니기 때문에 깊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책에서 기본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프로젝트 자체가 테스트 주도 개발로 개발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잠깐 언급이 되고 있지만, 프로젝트를 공부하다 보면, 또 프로젝트를 이용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테스트 주도 개발을 접할 수 있고, 또 필요에 따라서 테스트 주도 개발을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책에서는 이제 단위 테스트 맛보기, 테스트 주도 개발 시작하기, 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통합 테스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책에서 보니까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레드, 그린, 리팩터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제가 소개해드릴 글은 이 블로그를 추천드릴게요. 바바저씨가 운영하는 블로그인데, TDD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 바바저씨가 오랫동안 개발하면서 경험했던 것들, 바바저씨 혼자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동료들, 켄트백이나 그 기타 다른 동료들의 경험들을 바탕으로 해서 서로 의견을 나누면서 정리된 의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한 번쯤 읽어보고 생각해보고, 이런 부분은 참 좋겠다, 난 이런 부분을 이렇게 받아들여야겠다라고 이해하시는 것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책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 그대로 설명하고 있는데, 실패하는 단위 테스트를 먼저 만들고, 그 테스트가 성공하는 프로덕션 코드를 만들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만들어 놓은 코드를 깨끗하게 리팩터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책에서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더 깊이 한번 알아보고, 또 이 프로젝트에서 어떻게 적용됐는지,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책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쇼미더머니 프로젝트는 단위 테스트도 하고 있지만 통합 테스트도 하고 있습니다. 단위 테스트들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인티그레이션 테스트에 보면 통합 테스트가 들어있습니다. 테스트 슈트들이 들어있고, 인티그레이션 테스트랑 단위 테스트 모두 그 유닛 테스트라는 모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책에서는 이 내용들이
많이 나오진 않는데 이미 이제 코드로 많이 구현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코드, 공개되어 있는 코드를 보시면서 단위 테스트랑 통합 테스트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어떻게 구성했구나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고, 이런 부분 좋다, 아니면 이런 부분 나는 뭐 더 개선해야겠다, 나는 이렇게 운영해야겠다라고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테스트라는 게 정답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봐도,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봐도 좀 운영하는 게 다 달라요. 구성하는 방법이나 내용도 조금씩 다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것들을 보고 자기 것을 한번 소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테스트에 대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프로바이더부터 이제 진짜 개발을 시작하는데요. 모듈을 개발을 하기 시작하는데, 각각의 모듈을 보면 구성이 이제 여기 GitHub에 나와 있는 이런 모듈을 딱 구성하고 있어요. 시뮬레이션 데이터 프로바이더, 스트래티지 알고리즘, 그리고 뭐 트레이더, 버추얼 마켓, 애널라이저라는 모듈이 있고, 이것을 이제 시뮬레이션 오퍼레이터가 각각 운영을 하고, 그리고 시뮬레이터가 이걸 또 컨트롤 합니다. 그리고 이런 구조를 이루고 있어요. 이런 구조를 이루고 있는데, 이런 구조의 핵심은 뭐냐면 각각의 모듈들은 독립적으로 구성되고 의존성도 잘 관리되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독립적으로 구성되는 것이, 이렇게 따로따로 모듈로 구성되는 것이 좋은 점이, 이 데이터 프로바이더를 구현할 때 스트래티지나 트레이더, 애널라이저가 없이도 이 데이터 프로바이더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구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모듈을 개발하기가 좋고, 또 그렇게 모듈이 만들어질 때 얘를 독립적으로 테스트하기가 좋습니다. 얘가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다른 것과는 별개로 사용할 수도 있고 별개로 테스트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3장부터는 이 각각의 모듈을 따로따로 독립적으로 구현하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시뮬레이션 데이터 프로바이더부터 한번 같이 보실까요? 첫 번째 모듈은 데이터 프로바이더인데, 데이터 프로바이더에서는 추상 클래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데이터 프로바이더라는 추상 클래스를 만들고, 이 추상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시뮬레이션 데이터 프로바이더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뮬레이션 데이터 프로바이더는 거래소로부터 과거 데이터를 수집해서 순차적으로 제공하는 모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초기화를 하고 나서 getInfo로 순차적으로 거래 정보를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거래에서는 getInfo라면은 현재의 정보를 전달하겠죠. 근데 이제 시뮬레이션에서는 현재의 데이터가 아니라 일정 간격의 과거 데이터를 모두 가지고 있다가 차례대로 이제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사실 내용은 굉장히 간단해요. 여기 보면은 이니셜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여기서 뭐 리퀘스트 모듈을 사용해서,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get하고, get에서 가지고 있는 걸 데이터에 넣죠. 데이터에 넣고 있다가 데이터 변수의 배열로 가지고 있다가 getInfo라는 메소드가 호출되면 뭐 인덱스를 가지고 있고, 인덱스별로 이제 인덱스를 하나씩 늘려가면서 그냥 그 리턴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리턴해 줄 때 여기 이제 create candle info라고 해서 요 값들을 바꿔주는 거죠. 마켓 정보, 여기 이쪽은 이제 업비트에서 사용되는 이름이고, 여기는 이제 자동거래 시스템 내부에서 사용되는 이름입니다. 시뮬레이션 데이터 프로바이더의 여기 내용은 굉장히 간단한데, 사실은 이 내용이 지금 이게 코드는 간단하지만 아주 간단한 내용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이 내용을 알려면 두 가지를 더 알아야 되는데, 요 업비트에 대한 API, 요 API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주소에 가가지고 업비트의 오픈 API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고, 그것이 또 어떻게 들어오는지 확인도 해야 되고, 요런 값들로, 요런 필드로 데이터가 들어온다는 걸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리퀘스트를 처음 접하는 거잖아요. 이 이제 프로젝트 내에서는, 책에서도 그렇고 처음 쓰신 분들이실 텐데, 그럼 리퀘스트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해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올 때 어떻게 되는지, 뭐 URL을 넣고 쿼리파를 하면 어떻게 던져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공부도 해야 되고 직접 테스트도 해보고 확인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코드는 굉장히 간단해 보이지만 사실 이 코드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는 시간이 좀 더 걸리는 거죠. 그리고 테스트도 어떻게 보면 더 많았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getInfo 시뮬레이션 데이터 프로바이더를 만들어야겠다라고 했을 때 처음부터 이런 코드를 상상해가지고 한 번에 이 코드를 짜진 않을 거잖아요. 만약에 한 번에 이 코드를 딱 짠다고 하면은 정말 뭐 한 10분이면 짜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처음에는 굉장히 간단한 기능만 넣었다가 이제 점점 기능이 확장되면서 뭐 수정도 하고 지우고 그런 반복되는 과정이 있었겠죠. 그런 과정들을 또
불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낭비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뭐 그런 과정을 차근차근 거쳐가지고 개발하는 걸 오히려 좀 더 선호합니다. 예, 이렇게 뭐 간단하게 이제 시뮬레이션 데이터 프로바이더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은 이제 스트래티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스트래티지에 대한 요구사항을 먼저 확인을 하고, 그리고 이제 통합 테스트로 확인을 해요, 동작을. 이 부분 뭐 책 보고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인터페이스랑 실제 코드에 대해서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코드를 보시면 이제 스트래티지도 동일하게 이제 추상 클래스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스트래티지는 어떤 거고, 일단 데이터를 받아서 매매를 판단하고 결과를 받아서 다음 판단에 반영하는 전략 클래스다 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4가지 메소드가 있습니다. 초기화하는 부분, 이제 거래를 판단하는 부분, 현재의 거래 정보를 업데이트하는 부분, 그리고 이거는 전략에 의해서 이제 요청된 그 거래가 체결된 결과를 업데이트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략을 만들 때는 이 4가지 메소드를 만드시면 돼요. 이 스트래티지 추상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4가지 메소드를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책에서는 지금 뭐 바이앤홀드 전략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상속받아가지고 정보를 업데이트하는 부분은 그냥 간단하죠. 데이터 변수에다가 추가하고, 결과를 업데이트하는 부분은 조금 복잡한데, 복잡한 이유가 예산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면은 전략 자체가 이 시스템에서 보시면 알고리즘 매매 판단 이 부분이 이제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약간 사람의 두뇌 같은 부분이에요. 데이터를 받아들인 데이터를 가지고 또 의사 결정을 하고, 의사 결정에 따른 결과를 또 받아들이고, 그걸 처리하는 부분인데, 내가 이제 의사 결정을 하려면 지금 내가 얼마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매매 요청한 거, 그러니까 매도를 요청한 것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처리하기 위해서 여기 업데이트 리절트에서 이런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매매가 처리된 부분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잔고를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get request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제 전략의 핵심 모듈인데, 핵심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부분이 이제 내가 매수를 할지 매도를 해야 될지에 대한 결과를 생성하는 거예요. 그럼 나 어떻게 하면 될까라는 부분을 달라는 거죠. 리퀘스트를 만들어 주세요 하는 부분인데, 지금 매수해야 돼, 매도해야 돼 라는 부분을 결정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이앤홀드는 그냥 뭐 5로 나눠가지고, 버짓을 5로 나눠가지고 그 버짓만큼을 매수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뭐 간단하죠. 그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범위 내에 들어오는지만 확인하고 이제 그 리퀘스트를 생성하는 부분이 전부이고요. 다른 전략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좀 더 복잡해지겠죠. 그래서 보면은 바이앤홀드 전략 같은 경우는 보면 지금 200줄이 채 안 돼요. 간단하게 구현이 가능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책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전략을 만들었지만 더 복잡한 전략을 만들 수도 있죠. 더 복잡한 전략을 만들 수도 있고, 또 여러 개의 전략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 개의 전략들이 동일한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어야지, 이게 뭐 바이앤홀드가 됐든 아니면 이동평균선 전략이 됐든 그거랑 상관없이 이 오퍼레이터에서 사용할 수 있을 테니까, 그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전략과 오퍼레이터의 인터페이스가 그 추상 클래스로 정의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이 이제 트레이더와 버추얼 마켓입니다. 트레이더와 버추얼 마켓에 대한 요구사항을 정리해보고, 통합 테스트를 통해서 동작을 확인해봅니다. 그리고 트레이더의 인터페이스 확인해보고, 실제 동작에 대해서 구현을 하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트레이더도 이제 추상 클래스로 해서 인터페이스를 정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략도 여러 개가 될 수 있지만 다양한 전략이 올 수 있는 것처럼, 트레이더도 이제 다양한 트레이더가 올 수 있거든요. 업비트랑 여기 빗썸 트레이더도 있는데, 이런 트레이더들을 구현할 수 있는 거죠. 사실 거래소라고 보셔도 돼요. 거래소를 상대하는 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거래소랑 관련된 모든 일을 트레이더가 해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좀 사줘, 팔아줘, 지금 내 잔고가 얼마 있지? 지금 그 얼마나 해? 비트코인 시세가 얼마나 돼? 그런 것들에 대한 조회를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다 처리해 주는데, 이제 사실 거래소마다 다를 거잖아요. 업비트 다르고, 빗썸 다르고, 뭐 바이낸스 다르고, 주고받는 데이터의 형식도 다르고, 주고받는 시퀀스도 좀 다를 수 있는데, 그거를 이제 뭐 다 다른데, 만약에 그거를 이제 어떤 인터페이스를 정의하지 않고 쓴다면, 업비트나 빗썸이나 뭐 이런 거래소가 바뀔 때마다 그 부분을 다시 구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변경사항이 생길 때마다
이 시스템의 변경사항이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여기에 변경사항이 생길 때마다 오퍼레이터가 영향을 받겠죠. 왜냐면 이렇게 의존성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 의존성을 깨기 위해서 이 오퍼레이터가 시뮬레이션 트레이더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트레이더라는 추상 클래스에 의존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가지고 이 트레이더가 시뮬레이션 트레이더가 되든지 빗썸 트레이더가 되든지 업비트 트레이더가 되든지 이 오퍼레이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면 오퍼레이터는 그게 어떤 트레이더인지 상관이 없어요. 그냥 트레이더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인터페이스를 정의하고 뭐 추상 클래스를 사용해가지고 인터페이스를 정의하고 이 트레이더도 마찬가지고 이 전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 구현체가 바뀌더라도 시뮬레이션 데이터 프로바이더, 업비트 데이터 프로바이더 바뀌더라도 이제 이 오퍼레이터의 영향이 가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트레이더 추상 클래스를 보시면 거래 요청 정보를 받아서 거래소에 요청 후 결과를 돌려준다 이러는데 이제 거래 요청이 되게 여러 가지인 거죠. 샌드 리퀘스트도 있고 캔슬 리퀘스트, 캔슬 올 리퀘스트, get account info. 그래서 이제 거래소를 상대하는 트레이더를 만들려고 하면 요 트레이더를 상속받아 가지고 요 4개의 메소드를 구현해 주시면 됩니다. 일단 그래서 시뮬레이션에서는 시뮬레이션 트레이더를 구현했고 시뮬레이션 트레이더에서는 초기화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거래 요청하는 부분, 계좌 정보 요청하는 부분 굉장히 간단하죠. 여기서는 실제 동작이 마켓이라는 모듈에서 다 처리하도록 해놨어요. 이 마켓이 뭐냐면 가상 거래소인데 버추얼 마켓 역할인데 시뮬레이션을 진행할 때는 진짜로 거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조건에서 그 거래가 이루어질지 그리고 거래가 이루어지고 나면 어떤 가격으로 거래가 이루어질지 그리고 거래가 이루어지고 나면 잔고가 어떻게 되는지 하는 부분들에 대한 그 정보를 처리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업비트나 거래소에서 해주는 역할을 이 버추얼 마켓이라는 모듈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버추얼 마켓은 시뮬레이션에서만 사용되는 모듈이고 뭐 다른 모듈에서는 사용하지 않고 오로지 시뮬레이션 트레이더만 이 버추얼 마켓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버추얼 마켓 실제 코드를 보시면 뭐 따로 뭐 상속받거나 이런 건 없고 시뮬레이션 데이터 프로바이더처럼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면 그 과거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시뮬레이션 할 때 그 매수나 매도 요청이 어떻게 처리될지 어떤 가격으로 처리될지를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 과거 거래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초기화할 때 그 데이터를 가지고 오도록 해놨고요. 그리고 뭐 잔고를 가지고 오는 부분, 잔고를 이제 조회하는 부분, 매수 매도 요청을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구현을 했고요. 이 부분이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 내용이 그렇게 복잡하진 않습니다. 뭐 이런 조건들은 책에서 뭐 잘 설명되어 있으니까 책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애널라이저인데 애널라이저도 역시 이제 요구사항에 대해서 먼저 정의를 하고 통합 테스트라 데모를 통해서 동작을 확인하고 실제 코드에 대해서 확인을 합니다. 애널라이저 코드를 확인해 보시면 초기화하는 부분이 있고 뭐 거래 정보를 저장하는 부분, 거래 요청 정보를 저장하는 부분, 거래 결과를 저장하는 부분 다 뭐 굉장히 간단하죠. 멤버 변수에 저장하는 부분이니까 자산 정보를 저장하는 부분, 시작 지점 저장하는 부분, 수익률 기록하는 부분, 수익률 기록 생성하는 부분.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저장했던 데이터를 가지고 계산해가지고 수익률을 계산해서 기록을 생성해 주는 거예요. 이 부분이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 로직이 복잡하다기보다는 그냥 이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을 뭐 시기에 맞게 잘 계산해가지고 지금 현재 수익률이 어떻게 되는지, 누적 수익률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제 뭐 가격 변동률이 어떻게 되는지를 계산해가지고 스코어 리스트에다가 추가하는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고서 생성하는 부분, 보고서 생성하는 부분에 이제 뭐 그래프 그리는 부분이 있네요. 여기서 보니까 그래프를 그리는 부분도 있네요. 근데 이 그래프를 그린 부분은 책에서 자세히 설명이 안 돼 있어요. 이 사실 요 다음 장쯤에 시각화라고 있어. 5장에 시각화라고 있는데 여기서 설명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그래프를 그리는 부분은 이제 그냥 생략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내용들을 쭉 보시면 데이터를 저장해 놓고 그 데이터를 이제 수익률이랑 리포트 요청할 때 형식에 맞게 쭉 데이터를 정리해서 전달해주는, 정보를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보를 생성해서 제공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뭐 복잡한 로직이나 알고리즘 이런 게 적용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요 애널라이저는
필요에 맞게 좀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보들을 가지고 있지만 굉장히 간단한 분석만 하고 있는데 더 복잡한 분석을 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프도 뭐 더 많이 분석하고 싶을 수도 있고, 여기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좀 더 다양한 뭐 비교 분석을 해보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기능들은 여기다가 이제 뭐 추가해서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오퍼레이터 모듈인데, 오퍼레이터도 동일하게 이제 요구사항이랑 통합 테스트 이런 거 쭉 나와 있는데, 오퍼레이터는 조금 다른 게, 다른 모듈들은 이제 여기 데이터 프로바이더나 스트래티지나 트레이더 이런 거는 이제 추상 클래스를 사용했잖아요. 근데 오퍼레이터랑 시뮬레이션 오퍼레이터의 관계는 조금 달라요. 오퍼레이터 자체가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추상 클래스가 아니라 동작하는 그 기능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서 이제 일부 기능을 시뮬레이션 오퍼레이터에서 오버라이딩을 하고 있어요. 요 메소드랑 게스코어 메소드 조금만 바꾸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퍼레이터가 실제로 실전 거래에서 사용될 내용들이 다 구현이 돼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시뮬레이션에 특화된 내용들을 여기서 구현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내용들, 데이터를 모으고 매매 판단하고 거래 진행하고 이걸 하는데, 여기 뭐 데이터 프로바이더에 접속해가지고 데이터 가져오고 요청 넣고 거래 진행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런 기능들을 이거 오퍼레이터에서 하고 있는데, 그 오퍼레이터가 사실 시뮬레이션 때랑 그 실전 거래 때랑 큰 차이가 없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구현을 하고 시뮬레이션에 특화된 부분만 시뮬레이션 오퍼레이터라고 따로 뺀 거죠. 빼가지고 이렇게 오버라이딩 해서 구현을 해놨습니다. 그나마 이 오퍼레이터 부분이 동작이 조금 복잡해요. 다른 모듈에 비해서 조금 복잡한데, 그래도 별로 복잡한 게 없어요. 그나마 여기서 이제 그 트레이딩 할 때 타이머를 써가지고 주기적으로 처리하도록 하는데, 이 부분이 조금 복잡하고 크게 복잡한 부분은 없습니다. 오퍼레이터도 200줄이에요. 지금 거의 200줄 정도고, 시뮬레이션 오퍼레이터도 80줄. 그러니까 모듈이 굉장히 다들 간략해요. 복잡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동 매매 시스템이라고 하면 굉장히 복잡할 것 같지만, 역할별로 모듈을 나눠가지고 구현을 해보니까 굉장히 간단하게 구현이 된 거죠. 이거를 전체를 한 번에 구현하려고 하면 굉장히 좀 복잡하고 힘들 수 있잖아요. 근데 일단 뭐 이런 데이터를 제공하는 모듈 한번 만들어 보고, 그 동작은 테스트로 확인하고, 또 전략도 만들어서 확인하고, 트레이더 만들어서 확인하고, 어널라이저 만들어서 확인하고, 또 요것들을 함께 이제 같이 동작하는 오퍼레이터도 만들어서 확인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렇게 프로그램이 딱 만들어지는 겁니다. 각각은 이제 각자 자기 역할만 충실하게 하면 되니까 기능도 굉장히 간단하고, 코드 같은 거 보기도 쉽고, 나중에 또 변경이 필요하면 이 모듈만 변경하면 되기 때문에 변경도 쉽고, 그런 부분이 굉장히 구조가 굉장히 잘 잡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요 시뮬레이터부터 시작하자 요 3장이 굉장히 양이 많은 것 같은데, 각각을 보면 별로 어렵지 않잖아요. 200줄이 넘지가 않아요. 그래서 코드를 보시고 충분히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보시면서 코드 이해하시고 시뮬레이터를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3장 시뮬레이터부터 시작하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 책의 내용과 코드를 확인해 보니까 굉장히 간단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책은 이 100쪽이 좀 넘는, 좀 양이 많을 수도 있는데, 근데 실제로 이 코드를 보면 코드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물론 이제 여러 개의 모듈이 있으니까 봐야 할 전체적인 코드가 많을 수도 있는데, 근데 집중해서 보면 되거든요. 그 기능에 대해서 내가 집중해야 될 모듈만 보면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별거 아니구나. 데이터 가져온 부분, 데이터 프로바이더 정말 간단하게 구현되어 있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특별한 점은 요 모듈들이 인터페이스를 잘 정의해 놨다는 것. 그래가지고 요 트레이더나 스트래티지, 그리고 데이터 프로바이더가 변경되어도 전체 시스템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의존성이 관리되고 있다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존버 킴이었습니다.